이게 기자예요. 기자 출신 김의겸 의원. 이게 기자예요. 글을 너무 잘 써. 야.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과 전두환 이야기입니다. 5월 18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국민들을 무참히 죽인 날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 억울함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의 억울함,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갖는 억울함, 한명숙 전 총리가 가졌던 억울함, 이성윤 지검장이 느끼고 있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권력을 나쁘게 행사했을 때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5.18을 맞아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노력해야지 됩니다. 자, 5.18을 맞아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과 전두환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분 진짜 너무 글을 잘 써요. 명문입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자, 페이스북에 김의겸 의원이 쓴 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윤석열과 전두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인다. 2단계 쿠데타. 전두환 장군은 12.12와 5.17 두 차례에 걸쳐 거사를 감행한다. 12.12로는 군부를, 5.17로는 전국을 장악했다. 2단계 쿠데타다. 12.12가 쿠데타였음을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다. 12.12까지만 해도 전두환 장군이 대권을 꿈꾸지는 않은 듯하다. 그보다는 자신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하나회를 지키기 위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 선공을 날렸다고 봐야 한다. 정승화가 하나회 해체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핵심인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내치려고 했다. 80년 서울의 봄을 맞이하자 유신 세력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전두환 장군이 구세주처럼 나타났다. 환호했다. 전두환 장군도 이왕 내친 김에 라는 심정으로 큰 꿈을 꾼다. 슬금슬금 준비해 5.17 피해 학살을 감행한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다단계 쿠데타다. 윤석열 총장의 시작도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권력에 조국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으나 조직은 대단히 사랑하는 윤 총장이다. 먼저 칼을 뽑는 건 자연스러운 기결로까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하니 당시만 해도 역심까지 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윤 총장을 떠오르는 별로 보기 시작한다. 윤 총장도 서초동 조국 대첩을 거치며 어차피 호랑이 등에 탔구나 싶었을 것이다. 이왕 내친 김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돌진한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이다. 명분을 축적한 뒤 전역을 하고는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진짜 사나이. 전두환 장군의 육사 졸업 성적은 126등이었다. 11기 졸업생이 156명이었으니 거의 바닥이다. 윤석열 총장은 구속 끝에 검사가 됐다. 그런데도 둘 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다. 사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연희동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다. 12.12 쿠데타의 주역들은 친분이 돈독했다고 한다. 생일 때면 다들 연희동으로 모였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대부분 7, 80대 할아버지들인데도 허리는 여전히 꼿꼿하고 위계질서는 엄격하다. 당시 모임의 막내가 60대인데 그는 생일 때면 케이크와 포도주를 준비해오고 미리 축사를 써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낭독식을 했다고 한다. 4년 전 박근혜 탄핵 무렵 검사 윤석열과 두 차례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 한 번은 가볍게, 한 번은 진하게. 검사 후배들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다 저를 따르던 녀석들인데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 모임 한번 하자고 성화입니다. 자식들.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전화를 건 이들은 아마도 윤석열 사단일 것이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검찰의 의리, 그 실체가 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조선일보의 지원. 전두환 장군이 별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는 조선일보의 도움이 컸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들이다. 영구 박제돼 있다.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이 없고 생도 시절엔 축구부 주장까지. 40년 뒤 이번에는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을 안기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일면에 윤석열을 언급한 기사를 찾아보니 16차례였다. 이틀에 한 번 꼴이다. 칼럼은 더하다. 1980년 무정부 상태의 광주, 바리게이트 뒤에는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린다 고 전두환을 지지했던 김대중 사회부장은 지난해 연말 윤석열을 주목한다는 칼럼으로 대중의 시선을 모아 윤석열 총장에게 선사한다. 총장직 사퇴 직후에는 최재혁 사회부장이 윤석열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 윤석열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일 뿐이라는 평가절하에 대해 반박한다. 40년 전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은 전두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분명하고 사나이다운 점이 있었다. 대장부구나 하는 첫인상을 받았다고 평했다. 현 방상훈 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윤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5.18 아침에 문득 궁금해진다. 명문이죠. 이게 기자예요. 기자 출신 김의겸 의원. 이게 기자예요. 글을 너무 잘 써. 감탄할 수밖에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는 글이었어요. 자, 또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 삼아야 한다. 국가 권력이 총칼을 앞세워 생명을 빼앗고 위협을 가하는 국가폭력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5.18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0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예요.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따위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100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죠. 대한민국 역사, 청산을 못한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청산을 못했느냐? 조선시대부터 못했어요.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도 이 부패한 고려를 청산을 한 겁니다. 정도전과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썩어버린 고려를 청산한 거예요. 하지만 조선은 청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왕은 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외놈들이 물러갔습니다. 전쟁으로 쑥대밭된 나라에 무슨 일을 했느냐? 각 지역의 의병장들, 민심을 많이 얻고 있는 의병장들 숙청했습니다. 왕권을 위협한다. 그때 조선은 청산이 되었어야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왕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조선 말까지 갑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붙어서 떵떵거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이 매국 세력들 청산 못했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반민특위를 해산시켜버렸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던 놈들은 반공투사가 돼서 또다시 권력의 노른자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친일 매국 세력들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총칼로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김재규 의사의 거사로 박정희의 독재는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이 다시 군사 독재를 이어갑니다. 5.18 광주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한 학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학살을 저지른 사람, 지금 누가 처벌을 받았나요? 또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말처럼 100년이 지나더라도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묘를 파서라도 단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본다면 현명한 자들은 저쪽 편에 붙는 사람들이에요. 친일 매국 세력 쪽에 붙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뒤에 진짜 대통령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화가 났어요. 그렇게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걸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신사다. 괴물들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신사적이다. 잘못된 건 치워야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고개를 치켜들고 눈을 아래로 깔고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게 건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바꿔야죠. 반칙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직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닙니까? 5.18 학살의 주범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몇 살이든 죽은 사람들은 묘를 파서라도 처벌해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